한명숙 대표께서 천안함 유급 행사 참석차 출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선대위원장 역시 지역 및 지방 순회 계획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상임 공동위원장과 특별위원장 그리고 본부장들이 함께했습니다. 젊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1차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장님이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일부 진보신당과 함께 야권이 연대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심판하자는 의미에서 역사적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4년간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혹독하게 인생을, 민주주의를, 남북관계를, 독지를 파괴시켰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회의장에 그림도 바꿨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이제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직 1%의 잘 사는 사람, 재벌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99%의 국민을 위해서 정권을 내놓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4년간 기업 프렌들이라는 말로 재벌들에게는 규제를 확 풀어주고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불법과 비리만 저질렀습니다. 이제 4.11 총선은 이런 인생 파탄과 부정 비리를 끝내고 새로 출발하는 터닝 포인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선거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력이 누구인지 그들 스스로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경제를 살려서 국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던 그것은 도대체 누구의 약속이며 지금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명박, 박근혜 이 두 분은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하고 동반 퇴진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 승리 후에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저질러 놓은 재벌 특권 정책과 부자 특혜 정책들을 모조리 제자리로 돌려놓고 저들이 저지른 온갖 부정과 부패, 불법과 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해서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중산층을 회복시키는 경제민주화 조치와 서민을 살리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한명숙 대표께서 반값 등록금을 제19대 국회 첫 회기 중에서 현실로 하자는 것을 새누리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성명을 서면으로 발표했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반값 등록금은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이 공약을 했고 발언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우영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서민 학생들의 애로를 위해서 함께 반값 등록금을 추진했지만은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은 그것을 파기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은 이미 서울시립대학에서 반값 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명숙 대표는 19대 국회원 구성 후에 즉각 첫 법안 시책으로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오늘 밝히게 되고,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등록금의 허덕이는 젊은 대학생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적인 핵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혀 진전을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핵안보정상회의에서 강경한 대북 정책보다는 핵을 하기 위한 유화 정책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이 이에 응할 수 있는 응분의 조치가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달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식량 지원과 함께 핵 폐기의 길로 접어들게 이끌어졌고, 아울러서 육자회담의 가능성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는 발표로 다시 긴장관계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요구합니다. 광명성 3호는 그들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심되는 로켓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먼저 발사를 중지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미국도 북한과 좀 더 진지한 대화를 해서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야 할 것은 물론이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분단된 국가, 세계 유일의 국가에서 역대 박정희 등 군사 독재 정권 집권자들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명박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남북관계 악화의 길로 가게 만든 장본인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임기가 1년이 못 남았지만은 그 사이라도 다음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지원과 개성공단 합수처 등, 또 관광산, 금강산 개성관광의 재개를 즉각 실시함으로써 북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도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 한국노총위원장을 역임하신 이남순 특별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특별선대위원장
이남수입니다. 그 소개했던 대로 지난 30년간 노동운동을 했고 한국노총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도 이렇게 접했고 또 역대 정권 들어오고 이런 접촉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4년간 MB 정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해서 MB 정부가 이제 고화질 정책, 또 저임금 정책, 또 각종 재벌 규제의 철폐 이런 정책을 쓰면서 재벌들에게 또 부자들에게 많은 특혜와 이권이 독점되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꿈과 비전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떤 디도스 사건이라든지 또 CNK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또 민간인 불법 석청 문제라든지 측근 비리 문제 이런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패한 이런 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발전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잘했으면 국민들이 지지를 더 해줄 것이고 또 그동안 많은 실정과 부패가 문제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엄하게 이번에 평가해 주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4년간 이명박 정권의 정책 실패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어떤 냉정한 심판이 주어지는 그런 선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아직도 여러 가지 아쉬운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어떤 냉소적 어떤 이런 시간, 그 친구가 그 친구,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정치인들 그놈들이 그놈들 이런 시각으로 국민들이 어떤 냉소한 분위기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저희 이번 선거 전략은 어찌됐든 이명박 정부의 4년의 실정을 평가하고 또 부정부패를 우리가 낱낱이 밝히는 그런 선거로 출발할 것입니다. 옆에도 한국노총 전 이용덕 위원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함께 결합을 했기 때문에 한국노총 전 조직을 동원해서 이번 총선 승리와 대선의 정권 교체까지 우리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민주통합당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신 이석행 특별선대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석행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가장 박해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접니다. 광우병 서북이 촛불 시위가 있을 때 사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선거 공약을 일일이 훑어보면서 가장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 산업화였습니다. 물을 민영화하고 물을 해외에다가 매각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했고 투쟁했습니다. 또 가스, 전기 산업을 완전히 민영화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걸 반대해서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역대 민주노총 역사상으로 봐도 위원장을 집행하고 있는 현역 위원장이 구속된 예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내셔널센터의 위원장을 그렇게 함부로 구속시키는 그런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구속됐을 때 세계 64개국에서도 노총 대표자들이 서명을 해서 옳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한 ILO에서도 세계노총에서 함께 이석행 위원장 구속에 대한 옳지 않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결국 저를 구속을 시켰고 저는 구속을 당했고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수배 중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로 결집해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크고 넓은 곳 통합민주당에 와서 민주통합당에 와서 제대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3만여 명의 동지들의 지지를 받고 또 1,500명의 우리 당원을 모집해서 함께 민주당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비례대표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그래도 할 거냐는 얘기를 많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는 제가 국회의원 한 자리를 보고 온 게 아니고 이명박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는데 유력하나마 힘이 되고자 왔기 때문에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놓고 전국을 유세하면서 따지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아무튼 많이 부족하지만 힘을 모아서 이번 총선과 대선을 관통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하면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꼭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을 읽겠습니다. 예, 어제 민주당과 진보당의 지도부들이 모여서 전국적이고 또 포괄적인 최초의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를 완전 복원하고 정상화했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헌신과 결단으로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합의했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주진보연합이 이명박, 박근혜 동거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점을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는 일만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민생을 파탄시키고 역사를 뒤로 돌리는 세력과 한판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격전 앞에서 민주진보 대연합을 다시 생각합니다. 민주진보 대연합은 당면에서는 이명박 정권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것이 1차 목표지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지 대동맹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한반도 전체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평화연맹을 구축하는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와 야권 연대가 정상화되고 완전 복원된 이 시점에서 서로에게 소원했던 또 섭섭했던 이런 감정도 남아있겠지만 대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과거를 뒤로 한 채 4월 11일 총선 승리를 향해서 일로 매진해야 한다. 이런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합진보당의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통합당의 후보들이었던 분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범민주진보 세력은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폭정에 온몸으로 항거하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압도적 국민이 4.11 총선에서부터 새로운 사회를 향한 꿈을 꾸면서 간절한 그 자신들의 소망을 기다리고 키워왔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로 뭉치면 이긴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연대와 공조를 더 강고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랐을 때 승리했으며 또 거슬렀을 때 패배했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이익에 집착했을 때 그것마저도 잃었고 대의를 위해 헌신하고 결단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더 크게 얻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사소한 이해 따위는 접어두고 민주진보 모든 세력이 일치 단결해서 나가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용득 공동선대, 김광진 공동선대위원장님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 당이 첫 번째 목표로 내걸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공동 공공성 강화를 한 국민본부는 전국 700여 개 시민단체와 학생단체가 결성하고 있는 범시민연대체입니다. 이들은 3월 30일 반값 등록금 범국민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 5회까지 금지 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며 공약을 이행하라고 외치는 것은 주권자이자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현재 5회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정부는 금지 이유로 교통소통 방해와 다른 행사와의 겹침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나 청계광장은 차량 통행이 없고 확인 결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것은 3월 31일에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대문 경찰서와 종로경찰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정권은 신고제인 집시법을 허가제로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행정행위입니다. 결국 반값 등록금 대회가 정권 심판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해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월 30일 정부는 범국민 대회 금지를 풀지 않으면 폭발되는 청년과 학생의 민심으로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예, 끝으로 박선숙 선거대책본부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 우리 선대위원회 지금 말씀 하지 않으신 본부장님들을 소개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한명숙 대표께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회가 열리자마자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반값 등록금 문제부터 해결하자라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의 답을 기다립니다. 어제 박근혜 대표는 울산에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약속부터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말한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도 민주통합당도 국민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론과 국민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기획과 작전을 통해서 공천에 대해서 좀 공천을 신경 써서 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한나라당 후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니 좀 어이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거나 부적격한 후보들 상당수이고 부자 강세, 종부세, 출총제를 반대하는 친재벌 부자 후보가 3분의 1 정도 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3분의 1 이상이 4.3 최악의 날치기 국회인 18대 날치기 국회의 몸싸움에 앞장섰던 이명박 대통령의 돌격대 거수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공천자 중 15명이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색깔론을 제기하는 등 역사의식이 없는 후보입니다. 40여 명 가까운 공천자가 성추문,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등에 연루되어 도덕적으로 심대한 훈결이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주 상당 지역의 정우태 후보, 도지사 재임 기간 중의 성상납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김해을의 김태호 후보도
성추행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동갑의 김태기, 부산 수용의 유재중 후보 역시 성희롱 의혹을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역대 한나라당이 끊임없이 성추문, 성희롱과 관련되어 오죽하면 한나라당이 성희롱당이냐 이런 문제제기까지 받아온 그 역사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은 그 당이 바로 이름 바꾼 새누리당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을 통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낱낱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거대책본부의 주요 간부들을 저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국민들께 소개드립니다. 전략본부의 공동본부장이십니다. 김기식 본부장님.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죠. 네. 최경환 본부장이십니다. 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세본부장 임창규 본부장입니다. 총무본부장 이기우 본부장이십니다. 홍보본부장 박광온 본부장이십니다. 김진애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본부장을 맡아주십니다. SNS 소통본부의 안병진 본부장이십니다. 네, 문용식 본부장과 공동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청년본부장 장하나 본부장이십니다. 지금 안 계시죠? 네. 우리 종합상황실장 이평수 상황실장이십니다. 조직 2본부장 유성훈 본부장, 조직 2본부장, 조직 1본부장 강정구 본부장, 신문식 본부장님, 조직 1본부장이십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투표참여운동본부의 안상현, 정은혜 두 본부장이십니다. 저희 청년 비례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소개의 말이 필요 없는 우리 김유정 대변인, 박용진 대변인께서 막강 화력을 자랑하실 겁니다. 혹시 제가 우리 수석사무부청장을 선거대책본부의 부본부장직을 맡으십니다. 소개 혹시 제가 빠뜨린 분 있나요? 이상입니다.